오늘은 24옥수님, 이번 사계는 역대급 사계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계가 흥미로운 게 관점들이 또 다양해. 이번 사계의 초반을 견인한 거는 역대 옥수님들을 모았다. 이런 것이 좀 이슈가 됐었고, 뭐니 해도 이번 사계의 초반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건 김나윤이죠. 김나윤 씨의 이 등장으로, 게다가 권님도 또 차려입으면서 뭐야 했는데 이제 김나윤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그때는 이제 김나윤 씨의 어떤 매력이 발산되기 전이었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떤 김나윤의 특수성이 이번 시즌에 이목을 집중시켰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김나윤의 어떤 매력들이 올라오면서 외모에 현혹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보니까 어때? 김나윤 보니까 어때? 처음에 봤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비판할 외모는 아니잖아. 보다 보니까 나름 뭐 훈남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외모 따지지 말고 좋은 사람 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순자님들이 확실히 좀 진짜로 악기에 영향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신기해. 지금까지 제가 아는 첼리스트들 를 보면은 되게 맞춰주는 성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예민하지만 맞춰주는 성격. 그게 23순자, 26순자 뿐만 아니라 연애남매에서 항상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민한 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성격은 좋지만 예민한 기질이 있고 본인은 힘든 그 분이 있었어요. 구정숙님이 생각해보면 그때 나중에 예민한 부분이 터졌긴 했는데 막상 구광수님하고 데이트할 때 구광수님이 방구 얘기했는데도 거기서 방구 얘기에서도 나도 맞아 하면서 맞춰줬거든요. 그게 단지 광수님이 의사였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것들이 터져 나왔던 거지 실제로 정숙님이 그렇게 막 센 성격은 아니거든. 연애남매에서 그분도 있는데 윤하 맞아, 윤하. 물론 뭐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진짜 그런 자기 어떤 성향 때문에 첼로 같은 악기가 더 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남들 앞에서 막 나서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밴드에 들어갔는데 드럼을 치진 않을 것 같아. 약간 남들 앞에서 나서고는 싶은데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앞에 나서주면 조금 마음 편할 것 같은 사람이 드럼을 아무래도 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럼 소리 자체의 울림이 좋고 이렇긴 하겠지만 성향상 악기가 이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 매칭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나왔을 때 악기를 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워봐도 괜찮겠다. 뭐 나중에 뭐 틀리면 다시 보정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플룻은 뭐 여러 가지가 협주하는 그런 악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좀 무식한 소리면 언제든지 추정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25옥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융화하는 것보단 내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경쟁에서 이기고 똑같은 조건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성격이 좋아 보이는 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28기 상철님도 성격이 좋아요. 28기 상철님이 왜 성격이 좋을까? 싫은 소리를 못해. 어디 가도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 슬라임계. 이번에 이혼 수능 캠프에서 이혼했던 그 부부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좋은 사람 소리를 엄청 들었을 거야. 자기가 싫은 거를 티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냥 맞춰주는 계열의 좋은 성격이 있고, 어떤 나쁜 거를 그냥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가는 계열의, 애초에 신경이 안 쓰이는 계열의 좋은 성격이 있지. 최소한 순자들은 예민하지만 그냥 참아주는 사람들이야. 결국은 터지기가 쉽지. 이게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민하지만 그래도 참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성격 좋은 사람들은 맞죠.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쌓이고 있다. 이번에 28 상철님도 나는 되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민하고 속으로도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눈치껏 풀어줘야 돼. 악기 연주 자체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주변의 연주를 계속 듣고 그거과 조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영향이 있겠지?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24옥수님을 한번 봅시다. 어디서 뭘 같이 했다고? 시절 인연이고, 이 상황에서 서로가 오해가 좀 쌓이는 것도 많았고, 되게 23순자님이 좋은 말로 착한 사람이거든요. 23순자님은 정말 난 보면 착한 사람 같아요. 한편으로는 자아가 약한 사람이야. 주변의 말에 상당히 많이 휘둘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23순자님은 약간 권위 있는 남자에게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당시에 23기 때도 예민하지만 맞춰주다가 불만이 쌓였지만 23 영철, 그 당시에 이제 위화대 영철님이 네가 이런 것도 배려를 못하냐라는 식으로 거기에서 한번 혼나니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23 순자님이 생각도 깊고 센스 있지만 주변에 권위 있는 남자, 말을 잘하는 남자, 그런 경우에
확실히 확 휘둘리는 면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주변의 목소리에 더 막 휘둘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23 순자님은 가장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11 영숙을 통해서 23 옥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있고, 24 옥순님을 통해서 23 옥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듣고 있고, 미스터 나말을 들어서 권에게 갔고, 미스터 권말을 들어서 23 옥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등등. 특히 23 순자님이 이 자기 주장이 많이 약하네. 주변 말에 많이 휘둘려. 23기 때도 23 영철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불만이 있었고, 마음이 안 좋았음에도 그랬던 장면들이 있었네요. 23 영철님이 그때 23 옥수님을 엄청 챙겼었지. 아, 맞아. 그때 뭐 오누이니 뭐니 하면서 막 엄청 챙겼어. 23 영철님하고 23 옥수님이 둘이서 정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광수가 멀리서 우두커니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순자 입장에서는 옥순하고 영철이 23기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철이 오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랑 정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23 영철이 오지랖을 부리는 것이 짜증나지만 옥순 씨가 영철 씨의 시간을 뺐네 라고 셌을 수도 있겠어요. 23 영철이하고 23 순자님의 관계에 있었죠. 지금 낯솔 사계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낯솔 사계에서도 그 얘기 했었어. 두 분이서 사귀었다가 한 달 전에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순자님은 23기 때도 옥수님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쌓였고, 지금 23 순자님은 11 영숙님이 23 옥수님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꼈었겠어. 23 순자님은 23기 때 23 옥순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자기를 지금 2순인지 1순인지 왔다 갔다 오가는 영철에 대해서 왜 영철은 이렇게 나랑 영숙을 나랑 비교하고 이렇게 제대로 못 정할까 하는데 그 사람이 오지랖을 부리면서 옥수님의 걱정을 들어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순자님이 지금 광수랑도 잘 통화를 하고, 옥수님은 지금 이 솔로나라에 와서 오랜만에 이런 모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옥수님은 그 뒤로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순자님이 지금 11 영숙님의 말을 들으면서 옥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과거에 자기가 느꼈던 어떤 스트레스를 여기서 더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어. 옥순 씨가 올 때 광수 씨가 손수건 갖다 주고 하려고 할 때도 영철 씨가 가지 말라고 했었고, 영철 씨가 옥순을 지키기 위한 오지랖을 많이 부렸지. 그렇죠. 그 포인트가 있구나. 맞아. 그게 왜 옥순으로 향하는지. 왜 옥순으로 향하는지는 11 영숙님이 말했죠. 11 영숙님이 뭐라고 말했어. 내 새끼는 이쁘니까 내 새끼한테는 못 가. 저쪽으로 화가 난다. 라고 본인이 갑자기 메타인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13 순자님은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그때는 나에게만 그랬는데 이번에는 11 영숙에게까지 그러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대부분 13 옥수님은 오빠와도 친하고 아빠와도 친하고 주변에 공대에다가 코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남자들도 많을 테니 그 사람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크게 터부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자들 간에 조심해야죠 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각이 좀 무딘 것 같아. 23 순자 입장에서는 23 옥순이 그런 면에서 저런 애라고 보였을 수도 있겠네. 방송에서 옥순이랑 영철이 서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걸로 안 좋은 건 좀. 서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랑 새벽에 가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내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얘를 불러내서 새벽에 지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야 뭐해? 왜 앉아? 내일 출근하는데? 나 지금 옥순이가 잠깐 와가지고 옥순이가 요즘에 그 스토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 좀 얘기 좀 해주니라고. 그냥 집 앞에서 잠깐 공원에서 얘기 좀 하고 있어. 먼저 자. 옥순이랑 좀 얘기하다 갈게. 먼저 자. 끊었어. 둘이서 아무 사이 없는데 뭐 그거 신경 쓰면 안 되잖아. 신경 쓰면 안 돼 지금. 하지만 신경 쓰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짜증 날 수 있지. 그게 순자의 마음이었겠네. 우리야 이제 알지. 옥수님하고 영철님은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는데 그 당시에 순자 입장에서는 그게 짜증났을 수도 있겠어. 이건 예시예요. 광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광수님이 스토커라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시야. 그냥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집 앞에 정자에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친한 사이고 우리 오빠 동생 같은 사이니까 알잖아. 이런 거지. 23 옥순, 광수를 초반에 쳐내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렇지. 옥순님은 그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 왜냐면 그 당시에 순자님이 옥순님에게 어떤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거든. 순자님은 그런 거를 티내는 사람이 아니고 영철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친한 동생 옥순이 진짜 친동생 같은 애야.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그래. 설마 나 의심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하면서 진지하게 설득하면 23 순자님은 그래 하고 넘어간다. 그거에 대해서. 미스터 나가 야 권 알아봐 하니까 그래. 이게 보면 순자님은 말을 잘 듣는 아이겠어.
굉장히. 23기 때도 23 영철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본인 나름대로 수동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 23 영철이 설득하면 바로 넘어갔었고 끌려다녔고. 순자님이 좀 그러네. 착하고 감정 표현에 이런 거를 서로 조심하는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자아가 약하고 귀가 얇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말 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별을 안 하진 않죠. 그 안에서 뭐 말 잘 듣는 모든 사람이 이별을 안 하고 이혼을 안 하면 세상에 말 잘 들으면 행복하겠네. 그렇지 않죠. 사람의 이별이라는 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끝까지 모든 상황에서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터져 나오거든. 말을 잘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이번에 28 상철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이야. 본인 표현대로 슬라임이거든. 남 싫은 소리 못해. 하지만 쌓여서 터진다니까? 터질 때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해 오히려. 왜 그러지? 왜 뭐가 문제였지? 내가 설마 그 전에 이 사람이 퇴근하자마자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그 뒤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나?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몰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 나중에 이 사람이 터지고 나서 너 그때 7월 4일 날 내가 퇴근한 날 옷도 벗지 않고 나 그때 진짜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느라고 힘들어서 저 들어온 날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했잖아. 3달 전에 내가 쓰레기 있으니까 버리고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몰라. 그게 상철님 같은 스타일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상철님 같은 스타일은 말을 들어준 거야. 상대가 말을 하고 나를 배려해 주길 바라는 거야. 실은 순자님도 비슷한 스타일이겠어. 23 순자님도 본인이 쌓아놔. 당시 23기 때도 영철님이 알아서 선을 지켜주길 바랬지. 순자님은. 그거를 참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빵 터지지. 이게 막 그렇게 막 특수하고 이상한 스타일은 아니야. 사람마다 이런 성향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 그래. 이게 어느 정도 또 참고 넘어가고 상대가 또 잘하는 거 보면 또 풀리고 그럴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3 영철님, 위아더월드 영철님 같은 스타일은 그런 부분을 배려해주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 여자친구도 소중하고 그렇지만 23 영철님에게는 이 위아더 월드, 이 월드가 중요해. 월드를 지키러 가야 돼. 누군가가 구해달라고 하면 날아가서 지켜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슈퍼맨의 자세 아니겠어요? 영철은 슈퍼맨이란 말이야. 고담에는 배트맨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영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23 순자님에게 쌓이는 거를 몰랐겠죠. 뭐 알았어도 23 순자님 불만을 얘기해도 23 영철님이 야 그걸로 뭐 불만을 가져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순자님이 그래 하고 넘어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더 쌓였을 거고 이 순자님이 또 귀가 얇으니까 주변에서 야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라고 하면 그런가? 여기서 김님이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런가? 경청하고 김님이 춤추는 것까지 쌓이고 쌓이다가 눈물로 춤춘데 펑 이 눈물 그렇게 터지면서 김님 정리하고 난님 말 들으면서 그런가? 권에게 가볼까? 그런가? 권은 나는 23 옥순한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해 불러? 그런가? 23 옥순이 나와 남자의 사이를 그 시간을 뺐나? 또 그런가? 11영숙이 23 옥순 쟤 때문에 지금 내가 한 때문에 힘들어. 그런가? 이게 약간 순자님이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어. 자아 강화하는 방법, 자기의 선택을 믿어야지. 자기의 선택을 믿고 책임지는 자세지. 한님처럼 월세를 살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내 삶은 내 선택을 이루어진다. 앞으로 미래에 골프를 와이프는 못 치고 혼자만 치게 되는 그런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불안 속에 하루하루 살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농담이고 선택을 책임지는 자세.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골프를 치는데 왜 불행하냐고? 뭐 한님이 둘이 같이 못 치면 불안한 미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24 옥순에 대한 얘기. 24 옥수님 참 애증의 캐릭터야. 한편으로는 활약해가지고 이 방송판을 흔들어주길 바라면서도 저걸로 흔들리는 걸 보면 좀 답답하고 안 흔들리는 걸 보면 활약 안 하나 싶고 그런 것들이 있죠. 23 순자님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제 부모님 카드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23 순자님의 특성 일단 착한 아이겠구나. 아이로 살고 있구나. 이게 뭐랄까 23 옥수님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모습들이죠. 이날 처음 터진 건 아니야. 이 전부터 이제 계속 쌓이고 있었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23 순자님이 23 옥수님에 대해서 불만들은 계속해서 쌓여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철님은 주변을 엄청 챙기는 사람이고 영철님이 엄청 챙기는 사람 중에는 23 옥수님이 있었어. 영철님의 여자친구에 가까운 순자님 입장에선 23기 얘기예요. 순자님 입장에선 옥수님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옥수님은 순자님과 영철님이 연인에 가까운 사이든 연인이든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의 친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애초에 그거를 염두에 두지 못했지. 왜냐면 영철이 연락하는 거지. 옥순이 영철에게 연락해가지고 뭐하니? 너 여자친구랑 놀아? 오늘 여자친구랑 놀지 말고 나랑 놀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옥순은. 영철은 주변 사람들을 두루두루 챙기는 거고 23 순자 입장에서는 23 영철이 23 옥순을 챙기는 게 유독 짜증났겠지. 왜냐면 23기를 같이 찍을 때도 그 당시에 옥순이 힘들어하면서 영철이 옥순을 많이 챙겼거든. 순자 입장에서는 나랑 지금 연애하러 왔지 주변 사람들 챙기러 왔어? 여기 뭐하러 왔어? 네가 뭐 자경단이야? 아니죠. 영철은 그런 성격이었지. 순자는 영철의 그런 성격이 빡치죠. 스트레스 받지. 불만을 제기하면 영철의 말에 바로 수용될 정도로 또 착한 아이야. 그러면 그 억압된 불만은 어디로 터져나와? 그게 옥순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죠. 영철 씨가 자기 주변 안 챙기고 옥순이 울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가 밖에 나가서 사귈 가능성 있는 순자에게 올인하겠다 하면은 순자랑 옥순 사이에서 어떤 그런 불화나 불평이 안 생겼을 거예요. 옥순님이 순자가 영철한테 서운하는 거 보고 영철한테 순자한테 신경 쓰고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었어요. 잘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조차 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불만이 생기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 생각해봐. 그날 이제 공원에서 새벽 밤 12시에 공원에서 스토커 만난 여사친이랑 얘기하고 있어. 순자가 전화해. 이거 비유예요. 영철 뭐해? 왜 앉아? 내일 출근인데. 아예 옥순이 지금 좀 힘들어해. 스토커 많아서. 우리 지금 오늘 같은 사이인 거 알잖아. 내가 좀 달래서 들어갈게. 순자가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옆에서 옥순이 그래. 너 여자친구 더 신경 써줘야지. 들어가. 여자친구 생각해야지. 내 이 시간에 괜히 불렀다. 네가 불러서 나온 건데 여자친구 꼭 신경 쓰고 내일 좀 잘 풀어줘. 알았지? 이렇게 하면 순자가 옥순이 그렇게 말했구나. 옥순 고맙다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여사친이 그렇게 말했어? 네 여사친 참 고맙다. 나 신경 쓰라고 말해줬구나. 고맙다. 영철이 원래 이번 주말도 옥순 좀 위로해주려는데 옥순이 너랑 놀으래. 그러면 고맙다. 네 여사친이 그렇게 말해줬구나. 고맙다. 그러겠어? 이건 예시예요. 근데 하나의 예시야. 그거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순자의 마음을 달래거나 아니면 순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우리는 알지. 우리는 옥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도 알고 옥수님이 순자와 영철 사이를 배려했던 것도 알아. 나도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입장이니까. 순자 인칭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옥순 인칭으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배려를 했지. 당연히 알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누구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죄가 있지 않아.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죄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특히나 23기 때는 왜 더 죄가 없어 보이냐면 23기에는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이 사람의 개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23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착시 효과가 일어났냐면 광수가 존재했거든. 광수라는 23기의 최강 빌런이 존재했기 때문에 영철이 옥순을 위로하는 게 굉장히 정의로운 일로 보였어. 그 당시에 영철에게 마음이 있는 순자 관점에서 영철의 행동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영철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 영철이 광수를 옥순에게 가지마 이러면서 말리고 이랬거든. 영철의 행동이 오지랖이긴 한데 정의로운 오지랖처럼 보였고 광수는 가해자였고 옥순은 피해자였고 옥순을 위로해주는 다정한 영철이었고 그 상황에서 혼자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못하고 혼자서 속을 앓는 순자 관점은 23기 때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뒤로 사귀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 11 영숙님이나 권님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순자의 이런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터져 나온 거지 23기 때도 만약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23 순자님은 그렇게 터져 나왔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 순자님이 뭐 잘했다 아니면 뭐 잘못했다 23 옥수님이 뭐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순자님 관점이 그랬을 거다라는 게 유추되는 거지. 그게 유추가 되는 거지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광수, 영철, 옥순 이거에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의 순자의 관점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생각해보니까 23기가 오히려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기 때도 옥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옥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심정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게 영철 같은 사람이 오빠 같고 아빠 같고 마음이 편했을 거야. 충분히 이해해. 순자랑 영철이 명확히 커플도 아니었어 그 당시엔. 옥순 입장에서는 뭔가 순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 순자가 그런 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옥순은 그거를 뭔가 남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오지랖 넓은 영철의 잘못이지. 영철 네가 잘못했어. 영철 너 옥순 챙기지 마 라고 말을 못한다니까.
물론 영철이 오지랖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그렇게까지 오지랖 부리면 안 되지. 그 당시에도 23기 때도 영철의 오지랖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여. 그때는 그랬었어. 왜냐면 그때 순자님이 자기 표현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하셔가지고 그 자기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순자님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나도 놓치고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순자님이 표현을 하는 게 지금 11영숙님, 24옥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마중물로 끄집어내주니까 속내가 막 드러나거든요. 23기 때도 그랬겠어. 23광수님이 순자님한테 연락한 거니까 이게 학교에서 CC야. 남자친구가 엄청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신입생 여자애들 챙기고 이래.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뭐 신입생들 오는데 거기 왜 따라가서 그래? 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한테 뭔 소리를 못해. 좀 가지 마 라고 못해. 거기서 내가 안 가면 그럼 누가 가? 내가 신입생 친구 누가 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거를 설득해버려 남자친구는. 그런 거 쌓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입생들한테 가가지고 너네들 왜 영철한테 그러니? 심지어 직접 가지도 않아.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기센 친구들한테 하소연해서 그 친구들이 대신 가서 갈고 너 왜 순자 남자친구한테 꼬리쳐? 너네들 미쳤어? 갑자기 뜬금없는 뭐 정자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태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얘기가 돌다 보면 커지고 이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네. 분들의 어떤 성향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겠어. 많이 성향도 다르고 옥수님도 순자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방송 바깥에서도 안 보이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도 안 보이니까 이 안에서 순자님은 그랬겠구나. 그게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았었겠구나. 옥수님은 그런 사실을 몰랐겠구나. 알고 나서는 너 가서 여자친구한테 가. 여자친구 지금 잔다며 왜 이 시간까지 걱정하게 해. 얼른 가. 하겠지. 뭐 쌓아놨다기보다는 23 순자님 입장에서는 23 옥수님이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왜 불편해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24 옥수님은 마지막 날이라 이제 다 피곤하고 그렇다고. 구남친이 영철이거든요. 영철님하고 헤어지고 한 달 만에 지금 맘먹고 나왔는데 전 남친이 그렇잖아도 위아더 월드인 사람인데 지금 옥수님이 또 나타났어. 내 전 남친과 온누이 드립치던 여사친이 눈앞에 있네. 순자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김님이 뭐 춤추네 어쩌네 해서 그래도 위아더 월드가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들조차도 지금 서로 다들 관점이 다르고 문제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도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뭐 옥수님은 대화를 하겠대. 미스터 권하고 대화. 미스터 권과 옥수님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24 옥수님은 여기 와서 처음에 24 옥수님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제갈이었을 거야. 첫인상이. 23 옥수님에게 온 거는 권강한이 왔었고 26 순자한테 온 게 김윤이었지. 그런 걸 보면 24 옥수님은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윤님의 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23 옥수님도 어쨌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풀은 강한 자기에게 첫인상 왔던 세 사람을 그래도 뭐 권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 안에서 고민했고 24 옥수님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두 사람은 제갈 첫인상 그대로 가고 있네요. 그러네요. 24 옥수님은 제갈을 일단 둘째로 놓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누구를 먼저 알아보려고 했나? 강 알아보려고 했지. 권이 또 마침 그날 저녁에 데이트 오고 막 해서 권도 알아보려고 했지. 한한테는 까였지. 강한테도 까였지. 권한테 결과적으로 까인 셈이 됐지. 권은 좀 애매했어. 권은 24 옥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될 것도 같아. 막상 잡히진 않아. 내가 이순인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고 해서 강이나 한처럼 딱 선을 긋냐? 그것도 아니야. 뭔가 나한테 뭐 가르침을 줄뚝줄뚝 자꾸 나를 긁긴 하면서도 완전히 나를 놓지 않는 것 같아. 24 옥수님은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게임을 해야 이런 것들을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호감이 안 식는데 24 옥수님이 빨리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거를 즐기면 24 옥수님의 표현대로 침대 같은 남자를 못 얻죠. 침대같이 안정적이고 가족들이 된장찌개 냄새가 항상 나는 그런 집에서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24 옥수님이 24기 때 어떤 추구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어. 근데 24 옥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자기도 그건 재미없어서 못하겠다고. 재미가 없지. 왜냐면 이게 어떤 갈등 속에서 살았던 사람, 24 옥수님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갈등이 끝나면 재미가 없어. 전쟁터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았던 사람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지루하고 재미없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전쟁 속에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온한 세상을 맞이하고 싶다. 라고 하지만 막상 평온한 세상이 되면은 평온함이 불안해. 재미없고 불안해. 지루하고 불안해. 그렇지만 빨리 평온한 세계에 익숙해져야지. 그거를 익숙해 하지를 못한단 말이지. 어쨌건 24 옥수님에게 안정적이고 그런 일관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거든요. 지금 24 옥수님이
하는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24옥수님은 지루하다고 느껴. 부담스럽다고 느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냐고, 시간을 가지고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편안함이다라고 머리로 계속 스스로를 설득해 나가야지. 마음속에서 어떤 의심, 우리 마음은 진짜 교묘하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어요. 요요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여. 내가 지금 골다공증이 왔다. 밥을 안 먹어서 잠이 안 온다.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등등으로 우리를 엄청 속여. 그런가? 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결국 새벽에 치킨을 시켜서 처먹죠. 제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스스로를 속여. 왜냐면 우리 몸은 항상성, 그동안에 해오던 너의 불안 속으로 다시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를 교묘하게 다시 그쪽으로 가게 만들려고 해. 그거를 의지로 끊어내야 돼. 그래서 24옥수님은 어쨌건 방송으로도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것도 조금 더 본인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인내심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의지로 끊어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뭐 드라마에서 전쟁을 잊지 못하는 캐릭터에게 당신은 전쟁이 그리웠군요 하니까 나는 승리가 그리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전쟁도 원하고 승리도 원하시는 듯.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승리는 전쟁이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승리에 취하면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에 중독되냐? 라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맞는데 결국 도박으로 돈을 따는 그 순간에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실은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따는 걸 원하는 거야. 도박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잃는 순간에도 버티고 하면서 가는 거지. 여기서도 지금 미스터 권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해요. 24옥수님은. 순자님은 안 먹힐 것 같은데 이 말은 23옥순이 있어서 넌 안 먹혀. 23옥순이 지금 이미 다 마술을 뻗쳐놨어. 나도 권한테 가봤는데 권한테 괜히 가가지고 나 말 들었다가 안 먹힐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24옥수님이 여기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안 먹히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먹히려고 가는 거 아니고 지금 권은 23옥순의 마수에 뻗쳐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지금 인형 같은 어장 속에 물고기가 돼 있잖아. 나는 그 사람을 깨우쳐주러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 건 23옥순의 마수에 걸려서지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 아니야. 이게 이제 24옥순님의 생각이죠. 어장에 있다는 걸 말해줄까? 너 어장에 있어 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나? 그거를 대놓고 의도적으로 어장을 관리한 거는 24옥수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관리한 사람은 관리하지 않으려고 맘먹으면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뭐 다른 어떤 기수의 사람은 의도저 하지 않았는데 어장이 관리가 돼버리는 사람들은 그걸 못 고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고치기 힘들다는. 24옥수님은 대놓고 의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니까 생각하면 언제든지 관리하지 않고 갈 수 있겠지. 어쨌건 그거에서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누구라도 야 너 24옥수님 다 알고 어장 속에 넣어놨어 라고 말했을 때 가장 타격이 컸을 만한 역대 캐릭터는 본인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 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일면을 타인에게서 발견할 때 그때 유독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선을 넘어서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유독 짜증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수업 시간에 졸리지만 안 졸아. 안 졸려고 막 허벅지에 바늘로 찌르고 있어. 옆에 있는 애가 엎어져 자. 그러면 유독 짜증나지. 너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수업하시는데 왜 자고 있어? 이 나쁜 새끼. 하고 더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 지가 졸리니까. 사람이 좀 그렇죠.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게 있지. 내가 인내하는 이 노력을 너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비겁하고 반칙성으로 보이는 게 있죠. 내 안에 어떤 성적인 뒤틀린 욕구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주변에 금욕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막 성적인 부분에서 이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막 비판하지. 이런 경우 보면 되게 웃긴 경우가 막 성적으로 자신은 굉장히 완벽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쏟고 뭐 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애들 중에 오히려 굉장히 뒤틀린 성의식을 가진 애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24옥수는 난 다 말해주려고. 권님도 이쪽 어장으로 좀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24옥수님에게 제갈은 어장이잖아요. 솔직히 제갈하고 나가 똑같다고 말하지만 정말 똑같겠어? 아니야, 똑같을 수도 있어. 그만큼 나가 마음이 없었을 수 있으니까 똑같을 수도 있겠지. 김한테 선택해달라고 하잖아. 선택해달라는 말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사계에서 나 선택해줘
라고 한 거는 23옥수님이 아니고 24옥수님밖에 없었죠. 다 말해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23옥수님이 1대4 데이트를 할 때 한 명 한 명 그래도 거절했던 장면들을 24옥수님이 만약 24기 때 아니면 지금에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뭐랄까 문제가 되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겠지. 지금 여기서도 김님한테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하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지금 아무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거든. 지금 선택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최소한 11영숙님은 지금 플러팅을 어떻게 보면 이번 사기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그래도 유효한 플러팅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11영숙님. 그래도 한님의 마음을 거의 뭐 1.5순위인 상태까지 흔들었었고 윤님의 마음도 1.5순위 정도까지는 흔들었던 것 같아요. 김님? 뭐 말할 거 없지 뭐. 김님 10년 전에 사랑이 다시 피어오르는 상황인데 어쨌건 11영숙님이 지금 최소한 이 3명에게 엄청나게 이 플러팅을 하고 유효한 슬슬슬 싹싹싹 전략을 썼음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먹지 않는 이유는 11영숙님은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로직을 지켰어. 나름 그 알고리즘이 있었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는다. 이게 확실히 있었거든. 이 한 사람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뭐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킬 거면 안 걸리면 돼. 안 지켜도 되거든요. 안 지킬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결정사에서 토요일 날 점심 저녁 데이트를 했어. 두 사람 동시에 알아볼 수 있겠지. 뭐 그건 뭐 그 사람의 사정이라고 생각해요. 안 걸려야지. 저녁에 누구 만나요? 아, 지난주에 철수 씨랑 같이 소개팅한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저녁에. 그 사람이랑 저녁 먹으려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제가 이번 주에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누구랑요? 아, 가족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는 이거는 뭐야? 이건 방송이잖아. 방송인데 눈에 다 보이잖아.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면 어떡해. 아, 물론 뭐 이렇게 뭐 양다리가 하면 안 되지. 안 되고 안 되지만 뭐 현실에서는 솔직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하고 뭔가 아, 저녁에 오늘 가족 약속이 있어서요. 하지만 아, 그래요? 아, 가족들은 좋은 시간 보내요. 속으로 아닌 거 다 아는데 누군지 보자. 속으로 알잖아. 속으로 모를 것 같아? 속으로 의심해. 하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거지. 방송에선 안 되지. 방송에선 11영숙님은 그래도 최소한 룰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11영숙님이 뒤에서 뭐 감정적인 모습, 어떤 뒷담화하는 것 같은 모습 이런 걸로 욕먹었지 플러팅하는 걸로 욕먹진 않았거든. 24옥수님은 지금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동시에 여러 사람을 똑같은 기대감을 만들어놨다.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문제였지. 23옥수님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방 안에서 순자님은 원래 귀가 얇아요. 본인의 원래는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안 드러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23옥수님의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 그게 같이 끌어져 나와서 거기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23순자님은 지금 주변에 목소리 큰 사람에게 휩쓸리기가 쉬운 성격이거든. 거기 어장에 있는 남자들한테. 지금 어장에 있는 남자라고 해도 강권한인데 지금 권은 어차피 말해줘도 23옥수님 입장에서는 상관없죠. 칸은 자기 말로 해서 떠났지. 그러면 남은 건 강 하나야. 그러면 뭐 강하고 23옥수는 깽판 치려면 그럴 수 있어도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 23옥수님이 됐고 정리했다는 거를 몰라. 최소한 이 안에서만이라도 얘기가 돌았으면 23순자하고 23옥순 정도만 얘기가 통했어도 이렇게까지 오해를 사진 않았을 텐데 순자와 옥순은 그 전부터 확실히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두 사람의 어떤 불화에는 어쩌면 23영철님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에서야 드네. 그치. 애초에 23순자님이 23옥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순자님이 그랬겠구나라는 거야. 23옥수님이 뭐 권을 쳐다보고 또 권을 불러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자고 해서 불러내거든요. 23옥수님이 이런 거를 보면 저게 23기 때도 결국 광수님의 이기적인 불도저를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 같아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지금 여기서는 강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제 막판이니까. 23옥수님은 다 풀고 가고 싶어. 다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23순자님의 착한 아이와 23옥수님의 착한 아이는 둘 다 착한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온실 속 분들인데 약간 다른 온실이야. 23순자님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고 23옥수님은 거기에서 다 자기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착한 아이야. 이 좀 약간 다른 계열이지. 밥 먹고 얘기하자라고 해서 여기서도 지금 주변에서도 보면 옥수님 24옥순 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23옥순이 어장을 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맞아. 불러낼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지금 권인도 아니고 옥순이 불러내네? 계속 쟤를 감고 있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지. 24옥순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장을 쳤었단 말이에요, 24기 때. 그런 거를 23옥순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와 다르게 이 사람이 거절을 했는데 권이 오해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발상이 힘들겠지, 24옥순 입장에선. 24옥순은 졌다
똑같은 어떤 기술을 쓰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술적으로 졌다라는 게 이제 24옥수님의 지금 현재 결론이겠죠. 24옥수님 관점에서는 타짜끼리 만나는 거야. 쟤도 사기 나도 사기인데 쟤 사기 실력이 나보다 뛰어나네? 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상대는 그냥 운이 대박 좋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애초에 지금 리그가 달랐던 상황이지. 권도 23옥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권은 23옥순이 강을 좋아한다, 처음부터 호감이 컸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머리로는 뭐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 16기 얘기를 하셨는데, 16기에도 약간 그런 계열이 있었어요. 그런 경향성이. 16기에도 그 당시에 16기 포르쉐 옥수님이 그 당시에 머리 모자 쓰셨던 광수님을 처음에 호감 있게 생각했었거든요. 옥순이 광수를 호감 있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영수님이나 영철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 이번에 카페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옥수님은 지금 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24옥수님 꽃단장하고 찾아간 곳은 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옥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최종 선택을 앞두고 사과를 하려고 찾아왔다고 하지만 지금 옥수님은 들어와서 앉아있는 타이밍, 미스터 나, 11영숙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김님에게 자기를 최종 선택을 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건 우리는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야구처럼 이 사람이 이번 시즌에 홈런을 10번 쳤다. 물론 이 사람이 홈런을 10번 치는데 그 10번 치는 동안 내내 운이 좋게도 그때 공을 던진 사람이 중학생이었어. 말도 안 되는 예시예요. 그런 과정은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냥 홈런 10회가 기록에 남지.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계약에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1년의 통계가 그 사람의 다음 계약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어쨌건 이 과정을 다 보잖아요. 여기서 만약 옥수님이 진짜로 김나 제갈 세 사람의 표를 얻었다고 한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낯솔에서 4표 받은, 사기에서 3표 받고 항상 인기녀, 그런 타이틀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과정을 다 보는데, 낯솔을 안 보는 사람에게 저는 낯솔 인기녀예요, 3표 받고 4표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딜할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뭐 야구선수처럼 저는 타율 5할 때의 사람입니다, 타율 5할인데 마침 그때마다 이상하게 운이 좋게 뭐 투수가 병신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타율 5할 이렇게 하면 끝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옥수님은 지금 뭐 어디 가서 타율로 해가지고 뭐 재계약할 때 쓸 거야? 그게 아니면서 왜 그걸로 굳이 여기서 김님한테까지 오고 이러는지. 지금 결과적으로는 옥수님은 좀 너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23 옥수님이 내가 하는 방식으로 제가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전혀 아니었는데. 타율이 높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같아요. 사과할 명분은 맞아. 사과할 명분은 맞는데, 여기서 김님은 사과할 필요 없다. 여기서 옥수님은 이제 자리를 깔고 이제 눕는 이유는 한 번 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6대1의 퀸. 이런 게 수식어로 붙으면 좀 메리트가 있기는 하겠네요. 저는 미스터 나를 선택해서, 이때 뭔가 선택하는 상황이 오면 저를 선택해줄 수 있나요? 선택하겠다는 말을 안 했지. 김님은 이 얘기 듣고 순진하게, 여기서 옥수님은 만약 남자들의 선택이었으면 본인이 가서 선택해달라고 했지만 어쨌건 1대3의 데이트 상황을 만들려고 했었고, 1대4 무승부라도 해주지 않을래? 무승부가 되려면 지금 24 옥수님 입장에선 무승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김나 제갈에다가 권이 오는 거야. 유는 완전히 철벽이었고 한은 이미 선 진작에 그어졌고 강한테 갔다간 까였기 때문에 24옥순으로서 지금 갈 수 있는 최대 볼륨은 김나 제갈의 권까지예요. 그래야 23옥순이랑 무승부라도 될 수 있어. 나제갈은 일단 감아놨고, 그러면 지금 김을 어쨌거든 하고 권한테 가가지고 조금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24옥수님이 없었으면 23옥수님이 욕을 안 먹었을 수도 있지. 왜냐면 지금 24옥수님은 여론을 주도하는 면이 있거든요. 여자들 사이에서. 11영숙님도 자기 감정을 뒤에서 엄청 잘 표현해. 23순자님은 되게 스폰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다 흡수돼. 자기를 선택해줄 수 있나요? 해서 여기서 오케이를 했었는데 막상 선택은 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선택하겠다고는 안 했다. 나는 간다라는 거지. 자기 자신은 이 사람을 왜 묻는지를 몰라. 이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의식의 명분에 속아버리는데, 이 집 사기 때 광수를 어쨌건 그 당시에 이제 관수로 만들었던, 묻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의 시작은 뭐였냐면, 광수는 말을 잘해서 위험한 남자다라고 지레 겁먹었어. 내 1대6 데이트가 될 뻔했는데 광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1대6 아성이 무너져 버렸어. 이루어지지 못했어. 2번 벌써 이 사람에 대해서 쫄아 있었고 이 사람이 오지 않은 게 불만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음이 생겨버렸지. 그게 그 당시에도 정의감으로 포장됐어.
광수가 여기저기 어장을 치고 있다라는 거를 다른 여자들과 함께 얘기를 해버렸지. 광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울면서 사과했어, 사람들에게. 24 옥수님이 진짜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묻자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 본인은 정의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말하면 정의감으로 행동해서 좋다고 행동하는 건가요? 왜 실드 치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니야. 원래 그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의감으로 포장을 해서 행동하는 게 가장 문제인 행동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행동을 해. 그 행동에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이 정의감으로 포장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 사람을 공격하면 내가 좀 심한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의감으로 너는 나빠 나는 정의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그거는 브레이크가 안 걸리지. 원래 정의감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의 어떤 정의라는 것이 다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의감 하면 독립투사나 양심냉장고만 떠올렸네요. 정의감 하면은 히틀러를 떠올려야지. 나치들을 떠올려야지. 흑인 노예들을 부리는 농장주를 떠올려야지. 걔네들은 정의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정의감이에요, 그게. 정의감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야. 원피스 해병도 있구나. 타노스, 그래, 정의감 넘친다. 타노스의 정의감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어나지 않았어. 어떤 경우였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질투심이 들었어요. 질투심이 들고 어떤 정의감으로 쟤를 무너뜨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런 게 참 스스로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돼요. 정의감.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돈이 많아서 내가 시기심이 생겨. 쟤는 그 돈을 나쁜 방법으로 모았을 거야 라고 내가 상상해. 그 상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저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지. 그런 일들도 이제 있고, 누군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정의감을 자극해서 선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정의감이 참 웃긴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세상을 망치는 거야. 처음에 그 정의감을 외친 애들은 그나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선동돼서 정의감만 믿고 움직이는 애들은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고 남 좋은 일 꼴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슬픈 일이야. 지금 24 옥수님의 행동은 시킨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같지만 시킨 사람은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질투심이 시기심이지. 쟤가 내 표를 얻었어? 나는 못 얻었는데 쟤도 나처럼 행동했을 거야 라는 판단. 여기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을 잘해야 돼. 정의감을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 정의감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감정이에요, 실은. 왜냐면 인간은 원래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파괴하면서도 공정하지 못한 인간을 벌주는 게 세팅돼 있어요. 우리의 질투와 시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한테 존재하는 감정이에요.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이에요. 필요해. 우리의 시기심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시름이냐면 같이 경매 게임을 하는데 누가 자꾸 치팅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 내가 쟤를 벌주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써야 돼.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쓴다고. 쟤를 벌주기 위해서. 어떤 정의감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의감을 추구해요, 사람은. 그게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조작된 정의감이라면. 그러면 진짜 불쌍해지는 거지, 삶이. 자기는 얻은 것도 없어. 남 좋은 꼴만 하고. 24 옥순 입장에서는 23 옥순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서로가 안 보여, 뭘 하는지. 특히나 이 방별로 딱딱 구분돼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뭘 할 때도 서로 이렇게 막 산책할 눈치 보고 먹고 이러느라고 바쁘지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긴 해.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상대를 파괴하는 마음이 지금 릴린이 말한 거는 뭐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정의감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 그게 극단적인 케이스들도 있기는 있죠. 비슷하게. 성별 자체를 문제가 있는 성별로 규정해버리는 세상에 뭐 그런 성별을 말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도 실은 그 내면에는 그런 정의감의 프로세스가 존재하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야 돼. 이게 정의감에서 했다 보니까 정의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정의감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가 딱 좋은 사람들이죠. 사탕 발린 말 너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사명감만 부여하면 움직이거든. 그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최소한 우리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리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어느 심리학자 사기꾼에 대화 책을 읽었잖아요. 24 옥순의 행동은 정의감이 아니고 질투시기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당사자는 모른다니까? 당사자는 이미 스스로를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시기로 저 사람을 내가 할 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돈을 번 저 사람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불로소득으로 뭐 투자나 이런 걸 해서 돈을 번 저 사람의 부는 우리가 나눠 갖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시기와 질투 저 사람의 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다 잘 사는 한 사람만 그 부를 뺏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생각.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정의감이라고 자기를 속인다고. 3번 그렇게 속으면 그거를 깨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속아버렸어. 왜냐면 속기로 결심했거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24 옥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자기의 어떤 부정적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수치스러운 것들을 수치심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정신승리나 명분을 만들어내서 그 행동을 합리화시켜요. 자기 자신이 이미 속아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당사자는 안 보여. 이거는 비단 24 옥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지. 인간은 다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지. 자기도 여전히 어장질하고 있다는 걸 진짜 그 순간순간은 알지만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어장질을 하고 있다라는 그 관점을 보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때 김님은 고독정식을 먹었죠. 24 옥수님도 제가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른 사람 선택해서 미안하다. 김님은 이 시점에서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우리를 엄청 속여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솔직할 수 있으면 뭐 모두가 몸짱이고 지식도 다 넘쳐나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속여요. 제가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 선택해서 하지만 김님은 여유 있죠. 괜찮아. 여기 속으로는 나는 이미 사랑을 찾았어. 김님은 다시 사랑을 찾았어요. 그녀가 칠해준 립밤에 부활의 기쁨을 누렸는데 뭐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사과의 영역이에요. 김은 괜찮아. 미스터 나하고 얘기 나누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잖아요. 뭐 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는 11영숙님 있으니까요. 11영숙이 없었어도 이렇게 말했을 거는 같아요. 김님 스타일상 저기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꽁에 있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지금 룸메 미스터 나 그러면서 옥수님은 저보다 더 많이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한 모습 보이는군요. 이렇게 그냥 차라리 이 포지셔닝으로 갔으면 오히려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24 옥수님하고 23 옥수님이 같은 어장으로 묶이지 않아요. 그렇게 묶이고 있지는 않아. 애초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김님에게는 좀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군요. 김은 또 이상주의자니까 낭만주의자고 사랑하려고 만나는 거니까 남녀는 룸메이트로서 미스터 나가 사람이 좋다. 미스터 나가 좋은 사람이야. 미스터 나 잘해보십시오. 김님이 눈치가 없죠. 지금 23 옥수님이 권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던 거는 지금 김님이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선택할 걸 기대했나요? 미안해요. 맘 쓰지 말고 그 사람이랑 잘해봐요. 라는 게 23 옥수님이 권에게 했던 말이라면 24 옥수는 지금 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나랑 잘해볼게요. 이해해주세요. 이게 아니거든. 최종 선택? 그래도 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람 사이에서 오해인데 지금 이 상황도 오해라면 오해지. 만약 23 옥순이 권을 불러서 얘기를 하듯이 김에게 내가 선택해달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라고 했으면 두 사람의 의견은 맞아. 23 옥순과 김의 방향은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러 왔구나. 나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김하고 23 옥순 같은 사람이야. 권과 24 옥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온 걸 보니까 나에게 호감이 남아있구만. 나 선택하라는 뜻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24 옥순과 권은 그런 면에서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했고 김과 23 옥수는 비슷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 안에서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룸메이트로서 미스터 나가 사람이 좋다. 여기서는 이제 김은 설마 24 옥순이 최종 선택 해달라고 왔나? 그 상상을 아예 하질 않아. 나한테 좀 만나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왔을까? 생각을 안 해.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사과하러 왔구나. 미스터 나한테 갔구나. 아유 잘해봐요. 괜찮아요. 나는 편합니다. 아유 나는 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네 고민돼요. 그때 나가 들어옵니다. 나가 들어오자마자 옥수님이 하는 말이 밖에 누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말을 한 거는 뭐 조금 과장된 걸 수도 있겠지만 굳이 뜯어보자면 밖에 나가려고. 미스터 나가 오자마자 나가고 싶어서 밖에 누구 있어요? 이 말은 밖에 누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가볼까? 나를 피해. 그런 의도가 조금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누구 있어요? 나은님은 아까 그대로야. 김도 내가 너 칭찬 중이잖아. 나가 그냥 대충 분위기 읽고 여기서는 비켜줍니다. 자리를. 그때 11영숙도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11영숙님 일단 들어와야죠. 11영숙님도 이게 참 확실히 노력파라는 게 확실히 딱 사이에 자리 잡고 앉는 거 봐. 이 사이에 김님과 24 옥수님 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잖아요. 물론 김님이 여기서 자리를 비켜준 것도 있지만 이번 시즌에 있어서 오히려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굉장히 노력했던 분들은 25 옥수님하고 11 영숙님입니다. 25 옥수님 처음부터 권, 강, 윤 다 막 뭔가 하면서 계속 접근했거든요. 11영숙님과 25옥수님이 어떻게 보면 24옥수님은 지금 본인에게 자만하지 말고 11영숙님과 25옥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잘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 대단한 분들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남자들은 특히나 이게 조금 더 심한데 젊어서 잘생긴 남자들은 정말 넘사벽의 위력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최상위 포식자야. 미녀보다 미남이 훨씬 더 최상위 포식자라고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몰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몰리진 않거든. 왜냐면 남자들은 조금 외모가 별로인 여성이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이러면은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안 그래. 미남 쪽이 이제 몰려 있어. 나이가 들면서 얼굴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건 여자분들도 깨닫는단 말이지. 미남들이 나중에 말을 잘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오히려 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죠. 24옥수님은 11영숙이 이미 김을 다 감아놓은 줄 모른단 말이죠. 11영숙 어떻게 할 거예요? 미스터 한 선택할 거예요? 24옥수님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끝났는데 뭐. 김님 립밤 발라주면서 이미 끝났어요. 24옥수님은 11영숙님이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같이 대화한다 생각으로. 아니 24옥수님 그렇게 눈치가 없나? 11영숙님이 지금 중간을 비집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냥 정말 얘기하러 들어온 줄 아나? 미스터 한과 윤 억지 텐션이었고 나는 진짜 너무 편한 김, 미스터 김이랑 갈 거야. 그거를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들었단 말이지. 24옥수님이 한이 7순이라고 한 것을 보면 24옥수님은 한 같은 스타일이 좋을 수는 있겠죠. 싫지는 않겠지. 그때 미스터 나가 좀 자리를 비켜줬다가 다시 오죠. 11영숙님도 있고 하니까. 영숙님이 한 3, 4일 되니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의지가 없어? 아니 김님을 선택한다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24옥수님의 사고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사람이면 11영숙님이 김하고 됐구나 아니면 김하고 뭔가 있구나 방금 눈치챘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없어서 김을 선택한다는 걸 김님 앞에서 표현하면 안 되지. 만약 그런 느낌이 들어도 이런 것들이 24옥수님이 그렇게 센스가 있진 않구나. 이걸 뭐 의도적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11영숙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김이랑 있을 때 재밌다. 김하고만 있게 된다. 그렇게 1대1에 강한 남자. 24옥수님은 여기서는 얻을 게 없구나. 나가 지금 여기서 한마디 했거든요. 형 여러 명이랑 해도 재밌어 이러면서 24옥순에게 말 건 것도 아니고 김에게 말했거든. 어쨌건 이 상황에서 김과 11영숙님이 확고하구나. 나가 말을 꺼내네. 여러모로 지금 옥수님에게는 24옥수님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일어나버려. 그렇게 이제 다음 타겟으로 이동을 합니다. 김은 실패를 해버린 셈이 돼버렸지. 늦었다 싶을 거야. 김 늦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나랑 제갈 남은 거거든요. 나는 이미 확고하니까 나에게는 굳이 거기서 더 숟가락을 안 얹어. 왜냐면 나에게 나 선택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뭐 꽁냥 대듯이 말을 했다가 그러면 나벙의 탄생이잖아요. 그거는 좀 부담돼. 그렇게 이제 다음 타겟으로 이동을 하고 다들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다들 눕는군요. 내가 누구라고 해도 안 누웠는데 왜 누워요? 뭐 3일차 되니까 다들 힘든 거지. 뭐 오래 달리기도 한번 했겠다. 저렇게 있다가 나님이 떨어져 나가면 24옥순이 다시 노력하나요? 노력하죠. 노력하지. 예를 들어서 나님이 그동안 즐거웠다. 나 다른 사람 만날게 했을 때 24옥순님은 그래요. 하지 않지. 거기서는 해명하려고 하지. 나도 마음이 있었는데 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끄러웠어요.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지. 24옥수님은 밀당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밀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밀당을 안 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이게 어린 나이에는 밀당이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기는 해요. 나이가 들어서 밀당 섣불리 했다가는 바로 정리돼 버리는 거야. 그게 실은 27기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였었죠. 27기에 상철님의 마음이 멀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옥수님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4기에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추구미 잘 정했거든요. 그래, 된장찌개 냄새가 항상 나는 그런 집에서 사랑받는 아내로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딸과 함께하는 그런 침대 같은 남자랑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24 영수, 24 상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작 그런 상황에서는 만족감을 못 느낀다고. 힘들어요 그렇게? 내가 누구라고 해도 안 누웠는데 왜 누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라고 하는데 제갈은 오래 달리기도 했잖아. 제갈님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좀 꼰대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눈치 없는 꼰대 같은 약간 어른 약간 좀 답답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 약간 남자가 저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돼 라고 지금 그런 부분들 이 말에 은근 제갈림 같은 스타일은 이런 말에는 살짝 긁혀. 힘든 게 아니고 편한 상태에서 대화하면 좋지 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시간 옆방에서는 미스터 나를 띄워주기. 여기서 정작 24옥수는 나갔는데 24옥순이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24옥수님의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24옥수님이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는 뭐야? 24옥수님이 하남자네 했던 그 시작은 누구였어? 유도영철님이었거든요. 유도영철님이 왜 하남자였어?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발을 빼버렸거든요. 1대5 데이트 보고 발 뺐거든. 이 사람은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이 진실이 아니구나. 진실이 아닌 걸 보고 발을 뺀 거를 가지고 남자답지 못하다, 하남자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남자는 어장에 있어도 거기서 헤엄쳐야 되는 게 상남자야?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말한 저 남자다운 스타일은 내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도 거기서 주눅 들지 말고 나에게 끝까지 구애해야지 그게 남자다운 거야 라고 실은 상대에게 주입하는 거죠. 이게 저렇게 남자다운 스타일은 24옥순이 말하는 그러면 가장 저 남자다운 스타일에 부합하는 거는 어안이 벙벙 영식님이죠. 가장 남자답게 끝까지 지복행까지 함께 가가지고 그렇단 말이지. 이 남자다운 스타일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뭔가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근데 나님은 나 여성스러운데? 일단 나님의 외모에 현혹되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느껴지진 않지. 지금 저게 끝까지 구애하는 사람은 대안이 없거나 결핍이 있는 그런 경우가 크겠죠. 영숙님도 미스터 나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막 주변에서 밀어주는데 아니 뭐 24옥순을 설득하든가 그러면 24옥순은 자기를 잘 알아주는 사람. 잘 알아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요동치는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평온하고 내가 한 표현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한 것 같다. 그래요. 나는 후회 없이 했고 24옥순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것 같다. 24옥수님의 예언대로 됐군요. 나에게 푹 빠지는 그런 사람이다. 24옥수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그래도 24기 때 나왔던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지. 뭐 국가대표에다가 수의사 등등 다 괜찮았지. 하나 제갈도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따님은 24옥수님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될 것 같다. 이게 날짜가 너무 짧아. 3박 4일이기 때문에 미스터 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고 여기서 뭐 새로운 걸 뭐 하기는 어렵겠죠. 이미 24옥수님이 뭐 강렬하게 뭐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지. 이 정도면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나님을 알아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의 취향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거를 다들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다가가지 않지. 그때 하지만 24옥수님은 제갈님도 물어봅니다. 지금 생각은 어떤데? 24옥수님은 제가 누구를 선택한다는 게 너무 건방진다고 해야 할까? 명분은 24기 때랑은 확실히 달라졌는데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게 이제 건방지니까 선택하지 않겠다. 열린 결말로 지금 한 걸음 다가가는 멘트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누구를 선택하고 말고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뭐라고 누구를 선택하고 말고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누구한테 선택해달라고는 더 못했어야지 맞죠? 원래라면.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거는 부끄러워서 그렇고 내가 혹시라도 선택하지 않는 거는 그냥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금 명분을 만든 건데 그게 지금까지 행동과 매칭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김님한테 선택해달라고 했잖아요. 선택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 말을 듣는 제갈님은 옥순이 네가 왜 부족하다고 생각해? 넌 나에게 과분한 여자야. 내가 너 선택할게.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기운 빠져 있어? 그렇게 그걸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제갈님은 진짜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짧은 시간 봤는데 나도 금사빠 스타일은 아니다. 3박 4일 만에 선택하긴 좀 어렵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선택해줘. 너한테 올인하겠어.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마음은 이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제갈님이 여기에서 선택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옥수님이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긴 해요. 옥수님이 방금 이 말 했거든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말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말에 제갈님은 얘 지금 아직 결정 못했구나. 선택을 못하겠다 소리구나. 그러면 나도 못해. 나도 안 해. 제갈님이나 옥수님이나 지금 말을 부드럽게 했지만 제갈님 입장에서는 옥순이 선택을 안 한다고? 나도 안 해. 이렇게 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제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진정성 어린 행동을 보지 못했거든. 제갈님도 뭐 안 될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순정을 다 바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뭐 그런 20대의 세월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님도 옥순이 더 다가오고 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만나볼 수는 있겠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고 있어. 그럼 됐어. 나도 안 만날래. 이제 네가 나를 생각 안 하고 미스터 나한테 갔으니까. 나를 생각하는 거 나한테 갔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쨌건 저울질하는 거를 멈추고 나를 선택한다면 가겠다. 이 말이 뭐 결국 그런 말이긴 한데 제갈은 네가 나를 선택해도 너를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다. 확신을 못 가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확신을 24옥수님이 못 준 것도 있죠. 제갈은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표현했고 여기서 24옥순이 나는 제갈 오빠로 정했어요 라고 했으면 최종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제갈님이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옥수님은 그냥 일어나버려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고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수님은 들을 거 다 들었지. 짧은 시간 깊은 대화가 오고 간 그런 시간이었고요. 24옥수님은 확실하게 지금 바빠. 한 명이라도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조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권님만 좋은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군요. 제갈님은 저는 그게 싫어요. 나는 어장당하는 게 싫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옥수님의 그런 마지막 겸손한 말들을 들었지만 어장으로 보였다는 거지. 그냥 밖에서 마음 확실하게 하고 나인지 미스터 나인지 선택하거나 둘 다 아닌지 선택해라. 결국 이 안에서 어장을 하는 이런 사람에게 최종 선택하는 그런 거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나는 나라면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남자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결국 그거예요. 결국 자존심이 있었고 제갈님도 그렇게 막 여유 있고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어쨌건 그쵸. 24 옥수님이 현재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분이니까 잡아야겠는데 그렇다고 어장당하긴 싫으니까 여전히 이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4 옥수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좋은 분이라고 느꼈나 보죠. 제갈님이 그런 판단을 한 근거가 있겠지. 자존심 없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이 지금 선택을 못했다 하고 겸손한 말로 해도 이 사람 심리 정도는 제갈도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어. 겸손하게 내가 감히 누구를 선택해요. 하지만 속으로 결국 결정 안 했다는 거잖아. 아직까지 결정 안 했다 이거지. 바로 알죠. 옥수님은 나랑 제갈이 마음이 비슷하대. 이것부터가 지금 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겠지. 생각해보면 나나 제갈이나 한 번밖에 데이트를 안 하긴 했어요. 나가 뭐 월등히 크지 않았다. 미스터 제갈이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 그러면 뭐 하면서 이건 맞지. 미스터 제갈한테 지금 거의 미스터 제갈일 뻔했는데 선택 안 해요? 진짜 안 해? 선택한다고 말하면 적극적으로 오면 할 수도 있는데? 아니지. 여기서 제갈님이 적극적으로 선택해줘. 그럼 나도 하려니까 하면서 막 매달렸으면은 옥수님이 그러면 했다고요? 아니지. 바뀌진 않죠. 그러면 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작진이 나랑 얘기는 나눴어? 나랑 제갈이 비슷한데 제갈이 안 한다고 했으면 그럼 나야? 그러면 나랑 얘기를 많이 나눴어? 피하고 있어. 피하고 있는 게 아까도 보였거든요. 내 마음의 크기보다 그 사람 마음이 큰 것 같으니까 부끄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뭐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하니까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내가 이 사람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부끄러워? 내가 이 사람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부담스럽지. 이 사람이 나를 조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부끄러운 건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피하고 싶은 거고 다가오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도망칠 땐 잡고 싶은 거고 그런 마음을 이제 잘 들여다보고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24형식 보고 싶어요. 전형적인 회피형 패턴이죠. 회피형들은 여기서 24형식 보고 싶어요. 24형식은 속이 뻔히 보였거든. 24 옥수님 관점에서 24형식은 하는 짓이 짜치고 속동공격하는 게 짜증나긴 했지만 속이 뻔히 보여. 지금 나나 제갈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거든. 속도 잘 안 보여. 나는 이제는 좀 알겠는데 제갈 지금 저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막상 24형식 만나면 거기 안에서 부담스럽지. 결국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 그런 거를 계속 헤매면서 힘들어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거 찍으면서. 저 마음 자체가 실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게 지금 어떤 새로운 소개팅을 했을 때 옛날에 나한테 고백했던 남사친이 떠올라. 지금 소개팅을 하면서 결정사에서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야 돼. 그때 옛날에 내가 찾던 남사친이 떠올라. 지금 결정사에서 만난 사람을 차버려. 그렇다고 옛날에 남사친이랑 다시 만나면 이 사람을 사귀냐? 못 사겨. 그때 찬 이유가 있거든. 다시 결정사에 가. 아니면 소개팅을 받아. 그러다가 또 하면은 저번 결정사에서 만났던 사람이 또 생각나. 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족하지를 못하죠. 몽골에서 정들어왔나 보다라고 하고 제갈님은 이제 옥수님에게 가서 해변에서 먼저 외치러 갑니다. 선글라스를 꼈다 벗기로 하고 제갈님은 계속 너한테 이야기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할 수 있다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제갈님은 1대1의 진지한 관계를 바라기 때문에 사계를 다시 보고 나서 24 옥순하고 잘 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갈님이 은근히 완고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되셨어도 나가서 사계를 보면 깨질 가능성이 높죠. 또 제갈 같은 분은 방송을 안 보았을 수도 있는데 다시 봤으면 좋겠다. 미스터 나도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첫 주행이 시작했고 온전히 집중했고 마지막까지 나의 결정에 대한 끝은 보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결정에 대한 끝은 보고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24 옥순에 대해서 약간은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이어지거나 이 꼭 커플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미스터 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최종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제갈은 뭐 선택을 안 한다고 했지만 알 수 없죠. 선택을 할 수도 있지. 나는 선택을 할 것 같고 24 옥수님이 과연 뭐 미스터 나를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계는 뭐 다들 캐릭터성이 강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막판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할 얘기가 끝도 없네요. 진짜 많네.